자, 이제 법인세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자, 법인세 같은 경우에 몇 번부터 계산 문제가 나오냐면요. 법인세는 66번부터 계산 문제가 나와요. 자, 66번 보도록 하죠. 자, 66번 문제고요. 다음은 영리내구법인 주한국의 제3기 사업년도 기말 재고자산 평가 관련된 자료이다. 제3기 말 세무상 재고자산 평가액은 그렇게 물어봤고요.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렇게 나와 있고 보면요. 1번 양가로의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품, 제공품, 저장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나 원재료에 대한 평가 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최초 신고를 원재료는 안 했네요. 원재료는 무신고. 원재료는 바로 체크하실 수 있죠. 원재료 같은 경우 무신고 시 평가 방법 어떤 걸 적용하죠? 선입선출법. 그래서 표안에서 원재료는 350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350, 무신고 시의 평가 방법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 양가로에 2020년 10월 5일에 제품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12월 말 법인이거든요. 그럼 변경 신고 기한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죠?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죠. 이전 3개월 9월 말까지거든요. 9월 말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죠. 10월 달에 변경 신고를 해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럼 변경이 안 된 거죠. 그럼 세법상으로는 총평균법인데 지금 얘가 선의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하고요. 지금 장부상의 평가액을 보시면요. 제품의 평가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 바로 선의선출법 평가 금액이거든요. 1,000만 원. 그래서 임의로 변경을 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미 변경을 했으니까 이때는 맥스로 가는 거죠. 세법상의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이고요. 요거랑 무신고시 평가 방법, 선의선출법 둘 중에 큰 거죠. 큰 거. 그래서 맥스로 얘는 원래 돼야 되는 거 당초 신고한 방법인 870만 원 총평균법 하고요. 무신고시 평가 방법, 선의선출법 상으로 1,000만 원. 둘 중에 큰 게 1,000만 원이네요. 그럼 1,000만 원이 바로 평가 금액이 되는 겁니다. 뭐 세무 조정은요 없겠죠. 장부상의 평가액과 세법상 되어야 하는 금액이 동일하니까 별도의 세무 조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재고자산 평가액만 물어봤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공품은요. 표안에 장부상 평가액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법은요. 당초 신고한 방법이 총평균법이니까요. 총평균법에 따라서 480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500으로 이미 변경을 했죠. 변경 신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임의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가죠? 맥스로 가는 거죠. 총평균법 하고요. 선입선출법 둘 중에 큰 거. 총평균법이 지금 480이고요. 선입선출법이 500이거든요. 둘 중에 큰 거. 500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품은요. 3번 양가로에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30만 원이 과대 계상이 되었대요. 저장품은 원래 총평균법 상으로 120만 원이 돼야 되는 것인데 장부상 평가액을 보시면 150만 원으로 30만 원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계산착오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미 변경이 아니에요. 이미 변경이 아니면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 착오된 금액 30만 원만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 세법상 평가액은요. 얼마가 되죠? 그냥 총평균법. 맥스로 가지 않습니다. 맥스가 아니라 그냥 총평균법의 금액. 그 30만 원은 어떻게 하면 되죠? 세무 조정을 한다고 하면 15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30만 원만큼 자산을 감액하면 되겠죠. 송금산입 3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런 세무 조정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금액을 다 합쳐주시면 답이 나오죠. 합쳐주시면 1,970만 원. 이게 답이에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법인세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 67번 보도록 하죠. 자, 67번은 기부금 문제예요. 다음은 주 서울에 단기
제7기 사업연도 기부금 관련 자료다. 제7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얼마냐? 주 서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뭐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풀어보죠. 67번. 자, 1번 양가로의 조정 후 소득 금액이 나와요. 9,700만 원. 조정 후 소득 금액은 정기 이전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2월 송금 산입과 단기 기부금 관련 세무 조정만을 제외한 모든 세무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래요. 자, 요거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정기 이전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2월 송금 산입. 요까지는 기부금 시부인 얘기하는 거죠. 기부금 시부인. 요것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단기 기부금 관련 세무 조정. 단기 기부금 관련 세무 조정도 반영이 안 돼 있대요.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 문제는 단기 기부금 관련 세무 조정에 뭐가 있냐면 비정 기부금, 그거 세무 조정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의미니까요. 요걸 잘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단기 기부금 관련 세무 조정까지 해서 차가감 소득 금액을 구하셔야지만 기부금의 한도를 구할 수가 있죠. 조정 후 소득 금액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차가감을 구해주셔야 돼요. 조정 후가 9,7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차가감은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까지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한도 시부인은 차가감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도 시부인 해가지고 각사소득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도 시부인 말고요. 나머지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이 있는지도 파악을 꼭 해서 차가감 소득 금액을 잘 산출해 주셔야 되겠죠. 이번 양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 내역이 나와 있고요. 천지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의 가액. 이건 뭐죠? 법정 기부금. 그리고 이번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병원이죠. 사립학교 병원 시설비는요. 용도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것도 법정이죠. 법령에 정한 종교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요거는 지정 기부금.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요게 바로 비지정 기부금이죠. 새마을금고는 뭐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도 공익 목적은 없죠.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 송금부산이 기타 사유 지출할 거고요. 기속자가 새마을금고예요. 법인이요, 법인. 비영리 법인. 그래서 기타 사유 지출이 될 거고요.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하는 거 아시죠? 비정기부금. 300만 원은 송금 부이사님 가산 조정을 해가지고 차가감은요 1억이 됩니다. 요거부터 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시부인 해가지고 각사소득까지 구하는 문제였어요. 요거는 각사소득을 구하는 문제고요. 이제 기부금 시부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양가로 마저 읽고 시부인 해보죠. 6기 발생한 세무상 미공제 2월 결성금. 지금 7기 사업연도거든요. 6기는 작년도예요. 2019년도 거죠. 이것도 2월 결성금 발생연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10년 내 건지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10년 내 거. 그래서 6기는 작년 거니까 10년 내 거니까 요거 쓸 수 있고요. 한도 계산할 때 고려하셔야 되겠고 4번 양가로의 2기에 발생한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미사용 2월 잔액 2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또 3기에 발생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미사용 2월 잔액 30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법정하고 지정도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은요. 다 10년간 2월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도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법정하고 지정 우리가 일단 파악을 해놨어요. 자, B금액 요게 작년도 게 있고, 그러니까 2기 거 정기 이전분이 있고 단기분이 있거든요. 일단 정기 이전분이 먼저 한도 만나는 거 아시죠? 2기에 발생한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 된 게 200만 원 있고요. 요게 먼저 한도 만날 거예요. 3기에 발생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 잔액 300만 원. 요것도 먼저 한도를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 발생분은 집계를 해보시면 이번 양가로의 법정이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 금품 가액 1,300 하고요. 사립학교 병원의 시설비로 지출한 거 500만 원 하고 합쳐보시면 1,800이요. 여기 단기 거. 지정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 기부금 1,000만 원이 있죠. 단기 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요 T금액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준소득이라는 게 필요하죠. 한도 적용률을 적용하는 소득, 그게 필요하고요. 그거는 차가감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 더하고 하나 뺀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하나 더하고 하나 뺀다. 하나 더하는 게 뭐죠?
하나 더 하는 게 기부금이에요. 법정하고 지정기부금. 단기분이에요. 단기분. 단기분이 요거죠. 이게 단기분이죠. 단기분이 단기 순이익에 잡힐 때 비용 계상해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가감에 비용 계산해가지고 차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더하면 다시 기부 전 소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이죠. 이게 차감이 되어 있는데 다시 플러스 해서 백시켜주는 거예요. 단기분만 2,800 더해주시고요. 빼는 거 10년 내에 2월 결손금 2020년 기준으로는 2010년도 이후분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700만 원 있었죠? 700만 원 그걸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기준이 되는 소득이 나오죠. 한도 적용률을 적용하는 소득이 나오고요. 그게 1억 2,100만 원. 자, 그럼 법정 기부금 한도는요. 1억 2,100만 원에 50% 이렇게 때리면 한도가 나올 거예요. 50% 때리면 얼마가 되냐면 6,050만 원 나오고요. 세무조정. 세무조정 어떻게 할까요? 얘부터 한도 만나는 거예요. 정기 이전분부터 한도 만나고 그 다음에 단기분의 한도를 만나는 거죠. 이 순서. 이월된 거. 요게 일단 한도 내네요. 한도 내니까요. 요거부터 송금 산입하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송금 산입 200 기타. 요건 비용 계상분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 산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도 내의 금액을. 그리고 단기분은요. 어차피 보시면 이거 두 개 합친 거 얼마죠? 200하고 1,800 합쳐보면요.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이 요 전체 한도 내거든요. 그래서 요거 200만 원 뭐 한도 채우고 나서 5,850만 원 남잖아요. 그거 안에서 1,800이 또 한도 내에서 송금이 되는 거라 가지고 한도 초과분이 없어요. 요거는 뭐 요 전체 합쳐가지고 따지셔도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죠. 전체 2,000만 원인데 한도 6,000만 원이니까 한도 미달이에요. 한도 초과분이 없으니 한도 초과분에 대한 세무 조정은 없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지정기부금 한도는요. 1억 2,100 기준소득에서 뭘 빼죠?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액을 뺍니다.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액은요. 이렇게 송금 산입해가지고 송금 인정된 200만 원이 있고요. 한도 내에서 또 송금 인정된 1,800 단기분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빼주시면 돼. 정기 이전분, 단기분 2,000만 원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1억 100만 원 나올 거고요. 거기 몇 프로? 사회적 기업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10% 한도 적용률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010만 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먼저 얘부터 한도를 만나는 거예요. 정기 이전분부터 300만 원. 한도 내죠? 한도 내면 송금 산입하고 시작한다. 300만 원 기타. 얘가 송금 산입하고 한도 채우고 얼마 남았죠? 한도 채우고 나서는 710만 원 남았죠. 1,010만 원에서 300 빼면 710만 원 남았어요. 그게 단기분하고 한도를 만나는 건데 한도 만났더니 한도를 초과하죠. 710만 원 이제 남았는데 1,000만 원이니까 한도 초과 얼마? 290만 원 한도를 초과해요. 송금 불산이 290만 원 기타 사유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각사소득 물어봤습니다. 요거 들고 오는 거예요. 요 세무조정을 들고 와서 송금 산입한 거 지금 법정기부금 2월 된 거 200만 원 지정기부금 2월 된 거 300만 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중에서 한도 초과해가지고 송금 불산입된 거 290만 원 요거는 더해주시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정기 2월 된 거 송금 산입은 빼주시고 송금 불산입은 더해주시고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9,790만 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기부금 뭐 맨날 나오던 유형이었죠. 숫자만 바꿔가지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8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68번이고요. 68번 보시면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백두의 20기 사업연도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경우 20기 법인세 과세 표준 금액은 과표를 물어봤어요. 단 주백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회생 계획을 이행 중인 그런 기업 등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원에 해당하지 않고요.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세무조정 내역이 나와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 가산조정 1,700, 차감조정 1,200 해가지고 합계가 1,500 나와 있습니다. 주 1회 매입 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 이익이 1,000만 원이 영업의 수익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이번 양가로의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세무사항 2월 결손금 내역이 나와 있죠. 8기분, 18기분, 19기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채무 면제 이익이 있고 문제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했거든요.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부터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 이익은요. 발생연도 제한이 없는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입금 불산입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입금 불산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문제는 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과세표준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공제 한도가 있죠. 각 사업년 소득 금액의 몇 프로? 60%. 그 60% 한도 걸려가지고 2월 결손금이 공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최대한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이 있으면요. 거기서 먼저 입금 불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과세표준 계산할 때 2월 결손금으로 공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양가로의 합계 1,500에서 출발하죠. 1,500에 이미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채무 면제이익 1,0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을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둘 중에 적은 거. 일단 채무 면제이익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2월 결손금. 이때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번 양가로에 있는 2월 결손금 합계를 보시면 돼요. 2월 결손금 합계가 1,500이요. 8기분 거도 들어온다는 거. 얘는 10년이 지났죠? 그렇다고 해도 들어와야 돼요. 1,500. 그럼 입금 불산입 할 수 있는 금액은요. 둘째 적은 거 채무 면제이익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까지만 입금 불산입 기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1,000만 원 요걸 차감하고 각사소득이 얼마가 되죠? 이 세무조정까지 하면 각 사업년 소득금액이 500이 되고요. 여기서 과표를 물어봤거든요. 과표는 여기서 이비소를 빼야 돼요.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여기서는 비과세소득하고 소득공제는 없었고요. 2월 결손금만 있었죠. 그걸 빼가지고 과세표준을 구해주시면 돼요. 중소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사소득의 몇 프로? 60%를 한도로 합니다. 2월 결손금 얼마 남았죠? 1,500 중에서 1,000만 원만큼은 퉁쳤어요. 충당을 했죠. 그럼 얼마 남았죠? 1,500 전체 2월 결손금 중에서 1,000만 원 써버렸으니까 500 남았죠. 500. 500이 남았고요. 이 500은 어떤 게 남았다고 봐야 될까? 당연히 18기, 19기 거, 그게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10년 내 2월 결손금. 과표 계산 단계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 제한이 있어요. 18기, 19기 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500만 원 하고요. 한도가 이 500만 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요거의 몇 프로? 60%가 되죠. 한도 걸렸죠. 그럼 500만 원에 60% 하시면 300이죠. 300만 원만 뺄 수가 있습니다. 요걸 빼서 과표를 200만 원으로 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지면요. 이렇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의 한도 요게 있어가지고 60% 요것 때문에 2월 결손금 공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산 수중이 채무 면제 이익이 있으면요. 요거부터 최대한 공제를 받고요. 요게 최대한 공제를 받은 거죠. 공제를 받고 입금 무산입을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2월 결손금 남는 거 가지고 남는 거는 당연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게 18기 거 500만 원, 19기 거 500만 원, 1,000만 원이잖아요. 그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남은 걸로 보셔야 돼요. 그게 남아 있는데 각사소득의 60%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고 과표가 2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좀 잘 챙겨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68번도 풀어봤고요. 이제 69번 접대비네요. 이거 풀어보죠. 자, 69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고법인 주한라, 중소기업 아니래요.
20기 사업연도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 뭐 150억이고 뭐 세무상 수익금액도 나와 있네요. 그 매출액 중에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30억 원, 세무상 수익금액 4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20기 손익계산서 상의 접대비는 판관비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접대비 중에서 70만 원 증거 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30만 원 영수증 요걸 수취했다. 영수증, 현금 영수증 같은 그런 법정 증거 자료가 아니래요. 일반적인 간이 영수증 얘기하는 거죠. 20기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였다. 내용이 나와 있죠. 접대비는 모두 국내에서 지출되었으며 문화접대비는 없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주 한라에 제20기 사업연도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접대비 세무조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접대비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서문에서 뭘 파악하셔야 되죠? 중소기업 여부와 사업연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초한도를 정확하게 구하실 수가 있죠. 이 문제는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사업연도 잘 보세요.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짜리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기초한도 어떻게 되죠? 1200만 원. 중소기업 아니니까 1200 곱하기 12분의 6개월 해가지고 기초한도가 600이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장부상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접대비는요.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4천만 원. 여기서 출발하셔가지고 요 장부상 금액인데 요게 IS상의 금액이지만 한도를 만나는 금액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조정이 좀 필요해요. 직부인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죠. 요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0만 원은 증거자료가 누락되어 있대요. 증빙 불비분이죠. 그럼 70만 원부터 바로 세무조정 하시고요. 송금 불산이 뭐죠? 요건 증거자료가 없다라는 것이 증빙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증빙이 없으면 대표자 상여죠. 상여로 소득처분 하시고요. 요거는 한도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꼭 빼주셔야 돼요. 70만 원. 그리고 이제 30만 원은 영수증 수취했다고 돼 있죠. 30만 원. 지금 뭐 건당 한 건이라는 표현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요 문제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한 건이라고 그냥 봐야겠죠. 문제 출제 의도상으로 한 건이 지금 보니까 30만 원이라는 거죠. 1만 원 초과인데 영수증 수취한 거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또 직부인 대상이죠. 요거는 세무조정 어떻게 할까요? 30만 원만큼은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하시고요. 30만 원. 얘는 또 한도를 만나면 안 되죠. 직부인 대상이니까 빼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본문에 1번 양가로 보시면요.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 100만 원. 공급가액 1000만 원은 접대비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이 100만 원에 대한 공급가액 1000만 원은 이미 요 4천만 원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100만 원은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세금과 공가 계정에 계상되어 있죠.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 요거는요. 접대비로 보죠. 접대비로 봅니다. 근데 세금과 공가 계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 100만 원은 접대비로 보는 거니까 여기에 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세금과 공가도 비용 계정이고 접대비도 비용 계정이라 가지고 별도의 세무 조정은 없고요. 요거는 접대비에 그냥 플러스만 시켜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2번 양가로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복리시설비 이것도 접대비 계정이 아니죠. 다른 계정에 종업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금액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종업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거는요. 이런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보죠. 법인이면. 종업원 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로 보는 겁니다. 법인이라 가지고 얘는 접대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다른 계정, 복리시설비라는 별도의 계정에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플러스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B금액이 나올 겁니다. 한도를 만나는 접대비 해당액이 나오는 거죠. 요게 4,300만 원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T금액 한도를 비교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한도는 뭐 문화접대비 없다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문화접대비는 조특법 규정이고 우리 세무사 1차 시험의 조특법은 아예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문화접대비는 없이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일반 한도 하고요. 수익금액 한도 요걸 합치면
접대비 한도가 될 거고요. 일반 한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아니니까 기초 한도가 1200, 연간 한도니까 12분의 6개월 해서 600만 원 잡아주시고요. 이제 수익금액 한도예요. 수익금액 한도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좀 친절하지 못했던 게 이번 연도엔 코로나 개정 상황 때문에 조세특례 제한법 상으로 수익금액 한도 적용률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이번 연도 2020년도에는 좀 적용률을 높여준 건데 어차피 또 세무사 1차 시험에 조특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 가지고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종전대로 법인세법 규정상으로 문제를 푸시긴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도 이번 연도에는 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문제에 약간 조세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한 줄 정도 추가를 해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수익금액 적용률을 뭐 아예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그냥 제시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2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종전 규정 이대로 한번 계산해보고 조특법 상으로도 한번 계산해보고 근데 어차피 조특법 상으로 이번 연도에 적용되는 그 적용률을 적용하면 문제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법인세법 규정상으로 적용을 해야지만 답이 산출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객관식은 보기가 있으니까요. 답이 없으면 한 번 더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조금은 친절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종전대로. 얘 같은 경우에 수익금액은요. 기업회계 기준상의 수익금액이죠. 세무상의 수익금액 가로 안에 있는 거 그걸 보시면 안 되겠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요. 서문에 보시면 둘째 줄에 150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게 30억. 150억 중에서 일반 매출이 120억이라는 뜻이고요. 특정 매출이 30억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100억까지는 1000분의 3이죠. 종전 규정이에요. 1000분의 3. 요 100억 곱하기 1000분의 3인데 앞에 1000자리, 아래 1000자리 요걸 좀 생략을 할게요. 위에 1000자리, 아래 1000자리 생략을 하면요. 요거 10억 단위로 계산이 될 거고요. 저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10억 단위로. 접대비는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해요. 100억까지 1000분의 3 적용한 거예요. 그 다음 100억 초과분 얼마 있죠? 일반 매출이 120억이죠. 그래서 20억 곱하기 1000분의 2가 될 거고요. 특정 매출이 30억이 있습니다. 30억은 1000분의 2 곱하기 10% 적용해 주셔야 돼요. 뭐 0.1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요. 요게 3,460만 원. 두 개 합쳐보면 4,06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죠. 한도 초과액이 240만 원 발생합니다.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 송금 물산이 기타 사유 유출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 세무 조정을 물어봤는데 요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거 그거는 묶어져 있거든요. 보기에 보시면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게 요거랑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270만 원이고요. 기타 사유 유출. 그 다음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거 70만 원이죠. 요거 70만 원은 상여. 그렇게 되어 있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게 동그라미 5번이거든요. 동그라미 5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익금액 한도가 여기서는 조특법이 우리 세무사 1차 범위가 아니라 가지고 종전 법인세법 상의 수익금액 적용률을 적용한 건데 우리 2차 시험에서는 조특법상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12월 달에 2차 시험이 있죠. 12월 달 세무사 2차 시험은 또 조특법이 범위가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실 때 이제 조특법상으로 좀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까지는 이게 법인세법상으로는 이게 1000분의 3. 그리고 100억 초과분 500억까지는 1000분의 2. 5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00분의 3이었죠. 이게 법인세법이고요. 조특법상으로 이번 연도에 한해서 조금 더 접대비 한도를 더 주겠다라고 해서 100억까지 1000분의 3.5가 되고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100억 초과분은 1000분의 2.5. 그리고 500억 초과분은요. 1000분의 6입니다. 6.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외워주시긴 해야 돼요. 이번 연도에 시험 치시는 분들, 2020년도에 시험 치시는 분들은 이걸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2차 시험 12월 달에 세무사 2차가 있죠. 그때는 이걸로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요. 내년도에 시험 치시는 분들은 또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바뀔 거예요. 내년도에는 또 2021년도에는 이렇게 바뀔 거니까요. 이번 연도 2020년도는 이렇게 해주시고 2021년도부터는 또 이렇게 해주시고 어쩔 수 없어요. 약간 혼동되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9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7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70번 문제. 다음은 영리내구법인 주 H의 제10기 사업년도 기계장치 K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 H가 제10기 기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제10기 기계장치 K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H의 구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국제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양가로에 제9기 말 재무상태표 상의 기계장치 K의 취득가액은 1억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6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작년 말, 지금 10기거든요. 10기. 그러니까 9기 말이 작년이죠. 작년 말 회사 장부상의 장부가는 얼마죠? 취득가 1억에서 감루 6천만 원 빼면요. 결과적으로 4천만 원이 회사의 장부가가 되죠. 4천만 원. 10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K의 감가상각비는 1,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감가상각 시부인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BTD 요걸 할 건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1,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죠. 이번 양가로의 10기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수선비 750만 원은 기계장치 K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 이 수선비 750만 원이요. 일단 600만 원에 미달하지 않죠. 그리고 전재순의 5%. 전재순이 뭐죠? 전재순. 정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순액.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전재순은 정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 순액을 얘기하는 거라서 감루를 뺀 거예요. 아까 얼마라고 했죠? 요게 문제에서 취득가 1억에서 감루 6천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4천만 원 얘기하는 거고요. 요 4천만 원의 5%. 여기 어차피 200밖에 안 돼요. 200밖에 안 돼서 200보다 600이 더 크잖아요. 그 600이 미달하면 소액이 되는 건데 지금 600이 미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단기 즉시상각 의제가 되는 겁니다. 750만 원.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 의제까지 이렇게 가산을 해서 감가상각 해당액을 구해주셔야 되겠죠. 단기 즉시 상각 의제액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양가로의 제9기 말 세무상 기계장치 K의 상각 부인 누계, 유보 얘기하는 거죠. 유보가 45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H는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신고하지 않았고요. 다른 감가상각 자산은 없대요. 기계장치 K의 기준 내용연수와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되어 있죠. 무신고 시에는 기준 내용연수 5년 그걸 적용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요. 기계장치니까 정률법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년 정률법 상각률 0.451 그거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감가상각비 해당액은 단기 즉시상각 의제까지 합쳐가지고 얼마가 되죠? 얘가 합쳐보시면 2,250만 원 그게 나오고요. 상각 범위액은요. 상각 범위액은 간접법 미상각 잔액 정률법이니까 그거 산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빠르게 푸실 수가 있어요. 간접법으로 미상각 잔액을 구하려면요. 일단 장부상의 미상각 잔액 그게 얼마죠? 그게 요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장부가가 장부상의 미상각 잔액이에요. 취득가에서 단기 초감루. 단기 초감루가 정기 말 감루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뺀 거 4천만 원. 여기 장부상의 미상각 잔액이고요. 여기 두 개 더한다라는 것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두 개 더하는 게 뭐죠? 단기 직위상각 의제하고요. 상각 부인액 유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단기 직위상각 의제가 있습니다. 요거 더해 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삼각 부인액, 유보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450만 원 더해주시고 여기에 삼각률 때려주시면 되겠죠? 0.451. 1년짜리 회사고요. 그리고 정기부터 있던 자산이라 가지고 월할 삼각을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정기부터 있던 거고 3년도가 1년짜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삼각 범위액이 2,345만 2천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임 부족액이 뜨죠. 시임 부족액이 95만 2천원. 그럼 어떻게 하죠? 시임 부족액이 뜨면요. 정기로부터 이월된 삼각 부인액 유보하고요. 시임 부족액 둘 중에 적은 거 그거를 송금 산입하면 되겠죠. 정기로부터 이월된 유보 잔액이 여기 나오죠. 450만 원. 요 유보하고 요 95만 2천원. 요 시임 부족액하고 둘 중에 적은 게 얼마죠? 요거죠. 여기 적으니까 얘를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하면 돼요. 요게 답이에요. 요 문제도 뭐 기존에 나왔던 유형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좀 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가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단기 직상각 의제가 있었다는 거. 단기 직상각 의제인지 아닌지는 이 소액 수선비 그 여부를 꼭 판단해 주셔야 돼요. 지금 수선비가 나왔기 때문에 소액 수선비 여부는요. 맥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맥스로 2020년도 수선비는요. 600만 원 기준 적용합니다. 전재수는 5% 하고요. 600만 원. 요거에 미달하면 소액이 되는 거고요. 요거에 미달하지 않으면 그땐 소액이 아니죠. 여기서는 요게 200이었고 요게 600이라 가지고 600이 더 컸어요. 근데 600이 미달하지 않았죠. 750이니까. 그게 소액 수선비가 아니었고요.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 600이 2020년도에는 수선비 지출한 게 있으면 600 기준을 적용하지만 2019년도 이전부는 그건 300 기준 여전히 적용해요. 그렇다 보니까 요 감가상각 시부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시부인하고 또 단기 시부인 둘 다 해보라라는 식으로 요구사항이 주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 경과 규정이 있어서 2019년도에 지출한 수선비는 300 기준 적용한다는 거. 그것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잘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2020년도 시부인만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요거 단기 직상각 의제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T금액, 상각 범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요 산식은 무조건 외워주세요. 간접법 미삼각 잔액 구하는 방법은 일단 장부상의 미삼각 잔액 장부가에서 출발해가지고 두 개 더한다. 단기 직상각 의제 플러스 삼각 부인액 유보. 거기다가 이제 삼각률, 월할 삼각 하시면 삼각 범위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법인세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또 부가세 풀어드리도록 하죠. 법인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